안녕하십니까, 셰프입니다. 예, 오늘 일찍 좀 조퇴를 좀 하고 집에 가요. 일찍 퇴근하고.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들 뭐 아빠 선물 사주고 뭐 술 한잔 받아준다 걔가. 젊은 아들, 애들 젊잖아요. 우리 아들 이제 갓 20살. 아이고, 술을 얼마나 아빠를 먹이는지 막. 아이고, 죽겠어요. 그래서 일찍 퇴근합니다. 뒤네요. 어제 잠깐 다니엘님은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다. 약간 기운 내시고, 또 사망님도 제 영상 보시고 좀 기운도 많이 내시고 하는 것 같아요. 다행이죠. 그래도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살거든요. 희망 없으면,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희망까지 없으면 사람이 참 이게 진짜 하루하루, 사망님 말처럼 하루하루 지옥이에요. 지옥.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운 내시고 희망을 보고 또 뭔가를 행동으로 하신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. 저도 그러려고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. 예,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여러 가지 잡담들도 많이 하고, 뭐 사고사경이도 이래 올리고 뭐 이래 하는데, 처음 영상을 올리고 할 때는 저 같은 사고 사례가 다른 분도 계신가,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런 사고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, 혹시나 이제 되찾을 수는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고, 그러고 또 내가 하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스트레스가 더 쌓이니까 스스로도 자꾸 영상을 찍게 됐어요. 가까운 지인들이나 취미생활들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. 내가 이야기도 남들하고 이야기해도, 나 친구나 뭐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안 통하잖아요. 더군다나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, 주변에 이야기해도 사람 잘 안 들어요. 이게 뭐 전부 다 아예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또 사기가 또 맞고 있죠. 자기 같은 코인들이 많잖아요. 그죠? 근데 왜 비트코인만 한다 하는 비트코이너라 해도 사람들이 별로 뭐 그리 좋게 안 보거든. 그 이야기 할 데가 없어요.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뭐 해킹 사건, 해킹이든 해킹하면 뭐 전혀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할 데가 없어요. 말할 데가. 제가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할 때도 경찰서 담당 직원들도 아무것도 몰라요. 뭐 하드월렛이 뭔지, 뭐 어떻게 뭐 동작되는 건지, 뭐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으니까 뭐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래도 이게 내가 설명을 한참 했다니까요. 해도 잘 몰라.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.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, 그냥. 그래, 유튜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코인에 관심 있고, 비트코인을 모아가고, 나름대로 비트코이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그리고 비트코이너인 분들이 이제 제 영상도 보시고 이래 하는 것 같아요. 하드월렛까지 쓰고 하면은 나름대로는 가상화폐 시장 관련해서 서치를 많이 했는 분이고, 나름대로는 그래도 초입 투자분들은 아니시죠. 처음에 투자할 때는 꼭 주식처럼 투자를 하거든요. 가상화폐는 했다가 막 올랐다 내렸다 막 널뛰기는 하잖아, 그죠?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고점에 물렸다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러면,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, 이거 비트코인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
자연스럽게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거든. 안 그런 사람도 많죠. 안 그런 유튜버들도 지금 보면은 뭐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작포인들 막 계속 뭐 이야기하고 주구장창 4년 3년 동안 계속 리플만 이야기하는 유튜버 방송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. 그래 마지막에는 또 중간중간에 또 하드월렛 링크 걸어가지고 하드월렛 공부하고 이런데 하드월렛 측에서 이제 로비가 아니겠어 그래요. 로비 해가지고 유튜버들한테 홍보 좀 해주면 커미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겠어요. 예, 제가 이제 해킹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다수가 아니잖아요. 소수잖아요. 소수니까 이제 뭐 해킹 그런 하드월렛 해킹이 아니고 뭐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일단 하드월렛이 왜 위험한지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. 하드월렛이 정말 설계되고 제작되고 만들어지잖아요. 만들어지고 그 프로그래밍 해가 뭐 펌웨어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도 매일 하고 매 기간별로 하고 이래가 포장해가 판매가 되잖아요. 그 판매가 되면 다른 물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다른 물건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세요. 하드월렛은 일반 다른 전자제품하고 틀려요. 이거는 말 그대로 유통망이거든요. 유통망. 비트코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 돈을 피어 투 피어로 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금융망, 유통망이란 말이에요. 유통망. 말 그대로 기계를 파는 게 아니고 돈을 파는 거예요. 돈을. 지금의 돈이 아니고 미래의 돈을 파는 거지. 일정 가격을 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. 그래가지고 뭐 FTX 사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하드월렛에 막 몰렸잖아요. 가격도 막 기계 가격도 올리고 이랬잖아요. 근본적으로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드월렛이 일단 제조하고 포장 단계를 거쳐 가지고 유통을 한다면 어느 택배사나 뭐 선박이나 이런 단계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? 다른 여타 기기 장치가 팔리듯이 뭐 포장을 해서 박스로 해가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뭐 배 타고 그다음에 뭐 항공으로 하면 항공 그 여행사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배송이 될 때 그 항로가 이제 배편인지 비행기 편인지 모르겠지만 암만 캐도 이제 배편이 흙개치잖아요. 비행기보다는 막 흙개치는 쪽으로 이제 배송이 되겠지. 그러면 그 유통 단계 모든 유통 단계 뭐 육로를 거치든 배편을 거치든 뭐 항공을 거치든 간에 그 거치는 유통 과정 중에 이 제품이 하드월렛이다라는 게 누군가가 알 거 아니에요. 이거는 향후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기기다.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인지한 어떤 해커들이나 소장할 수 있는 범죄자들이 가만 놔두겠나 이 말이에요. 이거는 저 기계 중에 하드월렛 중에 몇 개만 뭐 100대에 한 개, 안 그러면 500개에 한 개 정도만 내가 프로그램을 조작했는 기계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포장하고 뭐 언박싱 그 다음이 없으니까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그거 뭐 하겠나 그거. 중국에 막 짝퉁 뭐 이래 만드는 거 보면 완전 막 놀라 자빠지잖아요. 똑같잖아. 근데 뭐 기계뿐만 아니고 뭐 포장 그거 따라가 하는 거야. 그거 뭐 일도 아니겠지. 뭐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건데. 그래가 바꿔치기 해가
물건을 판매를 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아요. 내가 예를 들어 범죄자라 해도 거래가 몇백 대 중에 한 개, 몇천 대 중에 한 개라도 유통시키가 그 하드월렛에 있는 뭐 가상자산들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 매력적인 범죄 형식이거든. 내가 범죄자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뭐 이 사람 지갑에 있는 돈 내가 뻔히 다 보고 있고, 내가 뭐 맞잖아요. 한 번만 클릭해가 한 번만 컨펌하면 고스란히 자기 주소로 들어오는 건데, 이런 걸 왜 안 하겠어요, 범죄자들이. 국제적으로 마약범들이나 이런 거 보면 기도 안 차잖아요. 그 범죄 수법이. 근데 이 가상자산 시장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. 하드월렛이,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제작대가 국내에서 판매가 된다 소름 치더라도 국내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져가 포장해가 하는 단계에 어느 약한 고리만 찾아가 뭐 담합을 하든 뭐를 하든 해가 뭐 비율을 더 줄여가지고 1000대 중에 한 대라도 한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 돈 들어오는 거거든. 그래가 뭐 거래소 해킹이나 이런 것처럼 이슈화도 안 되고, 또 일반 개인들 사고 당해도 주위의 사람들 뭐 그래 그것도 없잖아요. 니 뭐 좀 아는 사람들도 니 니모닉 관리자 뭐 니모닉 그거 유출되는 거지 싶은데 하고. 왜냐면 대부분 다수가 그런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사기꾼들이 뭐 옛날에 뭐 다단계 사기처 막 다수를 상대로 해가 뭐 사기처가 뭐 해외로 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. 하드월렛 그 프로그램이나 뭐 니모닉 해시 함수 암호화 체계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, 그게 허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, 하드월렛이 설계되고 제작되고 그 다음에 포장대가 유통되는 과정 중에 얼마든지 손을 달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는 모르겠어요. 프로그램 그 펌웨어를 어디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해킹을 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뭐 이래 조금 얼마 안 있으면 또 펌웨어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, 그럼 업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를 계속 수정률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, 업그레이드 하면은 내가 뭐 시드 문구를 바꾼다든지 했을 때 그 정보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냥 털리는 건지, 그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.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. 그게 하드월렛이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조금씩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, 저는 그래요. 한 번이라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, 하드월렛이라는 게 업체에서 말하는 것처럼,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, 사고를 당해가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. 예, 주위에 혹시라도 이렇게 가상화폐 투자하는데 하드월렛을 쓰신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사고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고, 네 이래도 하드월렛 쓸래라고 한번 물어보시고, 하드월렛 쓰는데 뭐 유통 과정이 이런 게 전부 다 100% 공개돼 가지고 오픈되는 게 아니거든. 오픈 안 됐거든요. 오픈될 수가 없잖아요. 사람의 손과 손으로 이렇게 배송되고 하는 거를 왜 시도 문구 유출됐다는 거, 일반 개인이 유출되지 않았던 걸 증명할 수 없듯이 유통 과정도
100% 안전하다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. 오프라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하드월렛을 안 쓴다 하는, 앞으로는 절대 안 쓴다 하는 이유가, 이 프로그램이 펌웨어가 어디까지 조작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. 하드월렛 측에서도 별로 답변이 없고 대응도 안 하고, 예를 들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알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처음 하드월렛 사가지고 내가 구매를 했는데, 처음 그 하드월렛을 불러주는 첫 시드 문구 그것만이 프로그램이 조작됐다 하면, 그거는 뭐, 그리고 처음 시드 문구에서 다시 리셋 해가지고 새로 했을 때는 앞에 프로그래밍 되는 게 다 사라졌던다. 그러면 이걸 포렌식을 해도 알 수가 없다, 찾을 수가 없다 이러면 뭐 완벽한 범죄죠. 근데 리셋가 또 다음 기계에서 불러주는 그 하드월렛 그 시드 문구를 바로 적었을 때도 또 만약에 랜덤이 아니고 프로그래밍 돼서 나온 시드 문구라면은 또 알 수가 없잖아요. 알 수가 없잖아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다 그냥 프로그래밍 돼가 불러주는 기계에서 다 오픈되는, 그러니까 다 설계되는 시드 문구라 하면 뭐 첫 번째 시드 문구나 두 번째 시드 문구나 10번째 시드 문구나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시드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느냐, 그걸 모르겠어요. 내 시드 문구를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까지 공부해가 시드 문구를 했는데, 만약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. 그럼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그 상황, 업그레이드 하는 그 순간 내가 내 시드 문구가 유출될 수 있냐 없냐, 그걸 모르겠어요. 만약 프로그램이 됐다 하면 그 온라인상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순간 시드 문구가 그 하드월렛 저장해 놨던 정보를 또 제공할 수도 있잖아. 어디까지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제작됐는지 모르니까. 그래서 하드월렛을 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. 25번째 패스프레즈 부터 시작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불안해가지고 하드월렛 어떻게 쓰겠어요? 명백하게 하드월렛 측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래밍이 조작돼가지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세요,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, 무조건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이야기하지. 펌웨어 조작이라는 펌웨어 조작제가 판매됐다는 것 자체를 언급을 안 하거든요. 유통 과정에서 그렇든 어떻게 됐든 간에.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드월렛 사가지고 유튜버들 하나 블로거들 말 듣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, 트래블룰이나 세금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다 의미 없어요. 지금 개인 하드월렛에 넣어놨다 해가 나중에 세금 안 내는 것도 아니고, 지금 다 자금 추적 다 되고 하는데 옛날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, 처음 나와가 이제 갈 때는 진짜 돈 있는 부자들 자금 추적 안 되니까 비트코인으로 옮겨놓고, 특히 중국 있죠, 그죠? 중국 부자들 비트코인에 많이 해놓고 하는 거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걸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새겨 들으시고, 또 주위에 또 하드월렛 쓰시려 하는 분들한테는 한 번 더 경각심을 좀 이야기하시고, 그리고 제가 61번째인가 영상 올렸을 때
돈을 택배로 보내나요? 라는 영상 있잖아요. 그 영상 보면, 하도 지금 오늘 했는 내용과 좀 비슷한데, 하드올렛이 왜 위험한지, 내가 그때 생각나는 것들 이야기했거든요.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면, 하드올렛이 100% 안전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예, 하드올렛 측에서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다든지, 이런 사고들이 계속 줄지어서 조금씩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뭔 대응이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, 거의 무대응이거든요. 대응 자체를 안 해요. 피해자가 소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다니엘님 같이, 이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면은, 완전 억대 사기잖아, 억대. 이거는, 천 단위도 아니고, 억대예요, 억대. 이거를,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, 남일 보듯이 가다 방관하는 거 보면, 야, 도대체 이거 참, 하드올렛 측 진짜, 이거. 참, 뭐랄까노. 그러려면 말로 하드올렛 만들어가 판매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식으로 방관해가 팔면, 사고 대책 관련해가지고, 하는 신용만씩 하고는, 슬쩍 빠지고, 명백하게 보안이 100%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하드올렛을 파는 건데, 보안 다 손손 뚫리가, 이게 무슨 너무 하드올렛 보안, 판매업체고, 이게. 그렇다고 인정도 안 하고, 사건 조사는 피해자 각자 알아서 하고, 주고는 손도 안 대고 있고,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, 설계해가지고, 유통돼가지고, 소비자의 손에 쥐어질 때까지는 저거 책임 아닌가요? 저거 책임 맞잖아.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. 아이고.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. 하드올렛이 왜 안전하지 않은지, 안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를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. 굉장히 좀 여타 코인 유튜버들 자꾸 하드올렛 이야기, 가상화폐 투자자들한테는 필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하는데, 참 그분들, 제가 영상 보면 요즘 코인 방송 하나도 안 보거든요. 전부 다 그냥 자기 홍보, 자기 그런 것만, 눈독이 들어가는지, 하나도 안 봐요, 요즘 저는. 코인 방송은. 다 자기 생각이고. 그러니까 특히 코인 투자 처음 시작하시고, 1년 안팎으로 된 분들은, 자꾸 유튜브 방송 잘 찾아보게 되거든요. 보면서, 코인 방송들, 유명한 코인 방송들 보고, 그렇구나 하면서 막 따라간다니까. 그게 제일 참 마음 아파요. 알고 하는지도 모르겠고. 근데 또, 해마다 자꾸 또 총기 투자자들은 자꾸 넣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내년에 또 생길 거고, 내후년 또 생길 거고. 이 사람들 또, 그 코인 방송들 보면, 또 듣다 보면은 또 불장 오고 이러면 또, 야,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싶어가지고 또 하드올렛 또 사게 되고, 그러다 또 1년, 2년 있다가 또 저 같은 피해자들 또 나올 끼고, 무한반복입니다, 무한반복. 저 같은 피해자분들이 계속 좀 이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, 했으면 좋겠어요. 유튜버들 이래 영상 올리고 업로드 할 때 내가 댓글 같은 거 한 번씩 올리거든요. 하드올렛 해킹 당했는데, 하드올렛 이거 안전한 거 아니다. 이제 올려봐. 그 댓글을 바로바로 취합을 삭제해 본다니까. 내가 그거 보고, 야, 이 사람들 진짜, 뭐랄까노.
근데 지금 코인 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규 투자자들한테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. 가다 간혹씩 이제 뭐 하드월렛 이렇게 홍보하고 슬쩍슬쩍 간접적으로 그죠. 에휴, 참 답답하네요. 뭐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인지도 있는 유튜버도 아니고 꼴랑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다고 뭐 이쪽 분야에 있고 이쪽 분야에서 내가 막 뭐를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냥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유튜브 제 영상 보시고 아, 이 하드월렛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만 그 정도만 인지를 하셔도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의미가 있죠. 한 사람에도 피해 덜 받으면 좋잖아요. 어제 뭐 다니엘 같이 막 그런 댓글 이렇게 올라오면 꼭 내일 갔다니까요. 진짜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 지금 과정을 그 상처 그 상실감을 지금 계속 치유해가는 과정 중에 한 방법이 지금 유튜버를 올리고 하는 건데 댓글 올라오면 막 진짜 또 내일 같아요. 내일. 아휴 참 근데도 세상은 또 나와 별개로 그냥 굴러가잖아요. 그런 코인 방송도 구독자가 막 늘고 순식간에 늘고 또 환호하고 참 마음이 그래요. 오늘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좀 쉬려고요. 네. 오늘도 날씨가 뭐 좋다 나빴다 이런데 예, 오늘 수요일이죠, 그죠? 화요일인가 수요일인 모르겠다. 화요일인가? 뭐 하여튼 오늘도 소원 하루 되시고요. 내일 점심 때 항상 맨정신으로 지금 죽겠어 술도 안 깨고 이러면 맨정신이 아니라요. 예,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.